오늘 저녁 7시쯤 퇴근하고 지하철에 앉아서 카톡 보고 계셨죠? 아니면 버스 창밖 멍하니 보거나 한국 사람들이 하루 중에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근데요, 2026년 9월 14일부터 그 평화로운 저녁 7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 돼요. 진짜로요. 그 시간에 여러분 주식 계좌가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카톡 보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시간에 거래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한참 멍했어요. 한국에서 주식 거래 시간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큰 얘기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좀 늘리나 보다 했죠. 근데 자료를 파보니까 이게 단순히 시간 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주식시장 70년 역사에서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큰 사건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료부터 정리할게요. 짧게. 2026년 9월 14일부터 한국거래소 거래 시간이 2배로 늘어요. 정확히는 6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3시간표가 이렇게 돼요.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 프리마켓. 그러니까 정규장 시작 전에 미리 거래하는 시장. 그리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우리가 아는 정규장. 끝나면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 여기까지가 일단 올해 9월에 시작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래소 최종 목표는 2027년 12월까지 24시간 거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안에 한국 주식이 잠 안 자는 시장이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시간을 늘려요? 거래소가 내놓은 답은 명확해요. 돈이 새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고 미국 주식을 사요.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조 원이에요. 250조.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4배가 넘는 돈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본인들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뉴욕 가고 있으니까. 게다가 뉴욕 증권거래소랑 나스닥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뉴욕은 22시간 거래 추진 중이고 나스닥은 23시간 거래로 가고 있어요. 한국이 6시간 반 동안만 문 열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더 길고 거래할 종목도 더 많으니까. 그래서 거래소가 결심한 거죠. 우리도 늘리자. 안 그러면 죽는다. 여기까지가 표면 답이에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이 얘기가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거래 시간 늘리자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왜 하필 2026년 9월 14일이에요? 왜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평화로운 저녁 7시 카톡 보고 계셨죠? 기억나시죠? 그 7시가 왜 갑자기 위험해진다고 했냐면요. 내년 9월부터 그 시간에 한국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랑 거래되고 있을까요? 이 두 질문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답을 드릴게요. 왜 하필 지금이냐? 이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넥스트레이드.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자료 파기 전엔 이름만 알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한국 금융시장을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넥스트레이드는 작년에 출범한 한국 최초의 대체 거래소예요. ATS라고 불러요. 한국 거래소 말고 또 다른 거래소가 생긴 거예요. 7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 회사가 뭐가 이상하냐면 운영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12시간이에요. 한국 거래소가 6시간 반 할 때 얘는 처음부터 12시간 했어요. 그리고 결정타. 얘들 시장 점유율이 지금 33%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주식 거래 3건 중에 한 건이 이미 한국 거래소가 아니라 넥스트레이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범 1년 만에요. 거래소가 70년간 독점했던 시장을 신생회사 하나가 1년 만에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저는 이 자료 보고 2번 확인했어요. 진짜 33%가 맞나 싶어서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그림이 보이시죠? 거래소가 이번에 거래 시간 2배로 늘리는 진짜 이유. 해외 주식 이탈도 맞아요. 뉴욕 나스닥 경쟁도 맞아요. 근데 진짜 급한 불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넥스트레이드라는 신생회사 하나가 본인 안방을 먹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거래소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가면 70년 독점이 무너진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일종의 반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2번째 답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카톡 보던 저녁 7시, 그 시간이 왜 위험하다고 했는지 이제 좀 보이시죠? 올해 9월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7시면 한창 거래 중이에요. 여러분이 카톡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사고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 얘기 들으시고 좀 멍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거래소가 넥스트레이드를 따라잡으려고 시간을 2배로 늘렸잖아요.
그럼 똑같이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12시간, 똑같은 구조로요. 근데 안 그랬어요. 넥스트레이드는 원보드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장이 하나로 쭉 이어져요. 아침에는 주문이 안 팔리면 저녁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3보드 구조로 가요.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 3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 셋은 따로따로 돌아가요. 프리마켓 끝나면 미체결 주문 자동으로 안 넘어가요. 정규장에서 또 새로 내야 되고 또 안 팔리면 애프터마켓에서 또 새로 내야 돼요. 3번이라는 거예요. 같은 주문 하나를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거래소가 모르고 만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3보드 구조에서 손해보는 건 누구일까요? 외국인일까요? 기관일까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거래하는 평범한 직장인일까요? 이 두 질문, 또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답부터 드릴게요. 3보드 구조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욕조 하나 상상해보세요. 보통 욕조요. 수도꼭지가 있고 배수구가 있어요. 정상적인 시장은 수도꼭지로 물이 들어오고 배수구로 빠지는 욕조예요. 사람들이 사고 사람들이 팔고 들어오고 나가고 균형이 맞아요. 가격이 안정돼요. 근데 야간장은 욕조가 좀 달라요. 수도꼭지 2개 중에 하나가 잠겨 있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고 있거나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낮 시간보다 훨씬 적어요. 거래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흔들리기 쉬워져요. 한 사람이 큰 주문 하나 넣으면 가격이 확 움직여요. 낮에는 10,000명이 거래하니까 한 사람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는 100명만 거래하니까 한 명이 큰 돈 들고 들어오면 가격이 막 출렁여요. 그럼 그 100명은 누구냐? 외국인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는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6시예요. 미국이 막 일어나서 시장 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밤사이 무슨 일이 터졌는지 그 정보를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직장인이 아니에요. 미국 시장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이에요. 이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불러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새벽에 미국 시장 보다가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정상 시간이에요. 똑같은 일이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야간장이 열리면 미국 외국인은 자기 시간에 거래하고 한국 사람은 잠자야 되거나 졸린 눈으로 봐야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것도 많이 기울어진. 그래서 한국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투연이 대놓고 반대했어요. 형평성 문제라고요. 노조도 반대했어요. 근무 환경 문제라고요. 증권사들도 반대했어요. 시스템 준비가 안 됐다고요.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동의청원에 4월 기준 8,000명 넘게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림이에요. 그림 그려지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3보드 얘기로 돌아가요. 아까 한국거래소가 시간은 늘렸는데 시장을 3개로 쪼개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국거래소가 지금 쓰는 전산 시스템이 6시간 반 정규장에서도 가끔 장애가 나요. 작년에도 났어요. 재작년에도 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2배로 늘리면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 거래소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쭉 못 가고 3개로 쪼개서 단계별로 운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스템이 약하니까 시장을 쪼갠 거예요. 근데 그 약한 시스템 위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죠? 평범한 한국 직장인이에요. 여기서 정말 머리 멍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의원 한 분이 거래소에 질의를 했어요. 야간장에서 직원들 건강 문제가 우려된다고. 그리고 야간 정보를 못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들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거래소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투자 결과는 투자자 책임. 진짜 그렇게 답했어요. 의사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이 답변 보고 한 1분 정도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게 가능한 답인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 10글자 안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시장을 2배로 늘리는 건 거래소예요. 시장을 3개로 쪼개는 것도 거래소예요. 시스템이 약한 것도 거래소예요. 정보가 외국인한테 먼저 가는 구조도 거래소가 만든 거예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투자자가 진다고요. 이게 올해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솔직히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통장에 돈만 넣어두는 분들도 많고. 그럼 이 얘기 그냥 남의 얘기 아닌가요? 이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갈 건데요. 다시 들으시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오늘 저녁 7시 카톡 보고 계셨죠? 처음에 제가 그 7시가 위험해진다고 했을 때 좀 과장 같으셨을 거예요. 7시가 뭐가 위험해? 지하철에서 카톡 보는 게 뭐 어때서? 근데 지금은요? 2026년 9월 14일 저녁 7시 그 시간에 한국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낮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가격이 흔들려요.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 기관이에요. 그들은 그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정보가 그들한테 먼저 가요. 여러분이 카톡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시간에 가격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들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본인 계좌가 어제랑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거래소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거래소가 시간을 늘렸어요. 거래소가 시장을 세 개로 쪼갰어요. 거래소가 답했어요. 투자 결과는 투자자 책임. 처음에는 그냥 거래 시간 늘리나 보다 하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이게 단순한 거래 시간 연장이 아니에요. 한국 주식시장이 70년간 들고 있던 어떤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시장은 누구나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약속이요. 그 약속이 깨지면서 그 빈자리를 누가 가져갈지 정해지는 게 올해 9월 14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다음 달 또는 내년 봄에 직장 근처에 새로 생긴 증권 광고 보실 거예요. 이제 24시간 거래 가능합니다. 멋있어 보일 거예요. 미국처럼 됐다고, 글로벌 됐다고. 근데 그 광고 보실 때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야간 거래량은 낮에 10분의 1이에요. 그 10분의 1짜리 시장에서 가격이 흔들려요. 그 흔드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흔들림으로 손해보면 10글자가 돌아와요. 투자 결과는 투자자 책임.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영향받아요. 왜냐면 한국 기업들 주가가 흔들리면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달라져요. 자금 조달 비용이 달라지면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 가격이 달라져요. 그 제품 가격이 다음 달 마트 영수증에 찍혀요. 그러니까 이 얘기 주식하시는 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실 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 본인 증권사가 야간장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율이라서 모든 증권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증권사 안 하면 여러분은 야간장에 못 들어가요. 정보만 흘러가고 거래는 못해요. 가장 불리한 자리예요. 둘째, 쓰리보드 구조 한 번 더 보세요. 프리마켓에 낸 주문은 정규장으로 자동 안 넘어가요. 모르고 있다가 같은 주문 3번 내는 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야간장에서 큰 거래 안 하시길 권합니다. 거래량 적으니까 가격이 출렁여요. 출렁이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돼요. 본인 손해예요. 내일 저녁 7시 또 똑같이 카톡 보고 계실 거잖아요. 또 똑같은 지하철에 똑같이 앉아 계실 거고. 근데 이번에는 핸드폰 보실 때 그 시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영상 만들면서 저녁 7시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카톡 알림 뜨면 지금 한국 주식이 거래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래소가 70년 독점을 잃어가는 그 안에서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거래소랑 넥스트레이드 사이에 끼인 한국 개인 투자자가 어디로 갈지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요.